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 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앞으로 부산 나우는 부산의 주요 현안과 이슈들을 가장 발빠르게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 그대로 부산의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문관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에 속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이 병원에 가기 힘든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이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계약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부산시 방문관리사 가운데 172명이 계약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해고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8만여 시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누리당사. 매서운 한파 속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 없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산의 보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8년째 근무한 방문 간호사들입니다.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온 이들은 부산시 보건소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요청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현미 씨를 만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살아온 그녀가 이같이 낯선 일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의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부산의 반고용 정책. 방문관리사 집단 해고 사태를 파헤쳐봅니다. 영도구 청학동. 영도구 보건소 한현미 간호사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8년째 이 일을 맡고 있는 그녀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 즉 방문관리사입니다. 하루에 한 많게는 10집. 근데 사실 이게 이래 고바이 다니고 이랬는데 10집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8집에서 많게는 10집.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집을 관리하세요? 500가구입니다. 500가구. 500가구인데 이게 관리가 어렵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500가구를 관리한다는 거는. 일반 병원 근무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이 든다는 업무. 사명감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어머니.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이들이기에 마중은 나올 엄두도 못 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의료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등의 가정을 찾아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혈압, 당뇨 검사 등 방문관리사의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는 대상자는 부산에만 8만여 명에 이릅니다. 숨 조금만 해주세요. 좀 약도 먹고 먹고 치매기도 약간 있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치매 검사는 해봤는데 작년에는 괜찮은데 올해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병원에서 시신을 전화를 해주시고 자주 들어. 기댈 곳 없는 임필순 할머니의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는 그녀. 할머니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현미 씨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 간호사에 보고 젊잖아요. 할머니는 70, 80대고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오는 것만으로도 빛이 난대요. 웃으면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방문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아유 내가 네가 오면 너무 좋다 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발견하니까 예 그럴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아빠처럼 이야기하니까 예. 엊그제 방송 보십시오. 한현미 씨를 다시 만난 건 시청 앞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산시가 책임져요. 계약 만료. 사실상 해고를 목전에 앞두고 그동안 돌보던 대상자들이 위기로 내몰릴 거라는 걱정에 난생 처음 파업에 나선 한현미 씨.
사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래를 보고 여기 두렵지만 나와서 동참을 합니다. 10명을 전환하겠습니다라는 계획만 세우면 50%, 5명씩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방문관리사. 하지만 부산 구군청 대부분은 이들을 일제히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7년 동안 일한 방문 건강관리사들 모두가 무기직으로 전환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저희도 다 전환이 된 상태인데 부산에서는 아직 전환이 되지 않고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도와드리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의 무기계약 전환율을 보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부산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방문관리사 노동조합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무실. 다른 동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답답한 심경입니다. 당장 뭐 어떻게 노조 탈퇴하고 나면 무기직 해줄 테니 탈퇴서 써라.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 무기직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그 입장이 되니까 뭐 자기들은 진짜 이 판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고 모른 척. 저희가 나가지고 이제 혈압도 열심히 하면 보상을 해줄 거라던 구청의 말만 믿은 방문관리사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제가 12월 말에는 계속해서 재계약,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이걸 지금 8번 작성을 했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8년 동안 매 연말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작년만큼은 달랐습니다. 통보문 한 통으로 결국 해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방문관리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이어오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역시 계속해서 지침과 권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구군청에서는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계약 만료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한현미 씨가 근무하는 영도구청을 찾았습니다. 노조가 이미 몇 차례 구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 이날 역시 보건소장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구청의 결정권이 있는 권고안일 뿐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듭니다. 근데 계속 재계약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정년보다 더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 정말 그렇게 집어서 정비에 저 무기계약직으로 해놓으라고 해놓고 그렇게 집어서 정비에 해고시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집어서 해고가 아니고 사람입니까? 계약 만료하고 계약 만료가 뭐예요?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해놨는데. 무기계약직은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서 도저히 저희 재정 자립 상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향후 무기계약은 정말 정년까지 거의 하는 거니까 지방비 부담상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재정 여건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 하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중 2곳, 기장군과 연제군은 이미 방문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곳에선 조금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장군에서 고맙습니다. 방문간호가 사실은 이거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는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하니까 건강의 형평상 또 이분들을 고용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사들이 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용 안정도 도모하고. 부족한 예산은 대안을 마련해 충당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네. 전체 사업비 중 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25%. 연제군은 자발적 민간기구를 통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1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량 해고라는 구청의 결정이 비단 예산에서 비롯된 문제만은 아니라
구청장들의 담화피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기장군과 연제구만 지금 이분들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셨고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다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석연찮게 해고 통보가 된 곳도 2곳이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분들께서 회의를 하신 이후에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해고 결정을 내린 그런 구청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부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열렸던 연제구청 회의실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걸까? 안건에도 없었던 보건소 방문관리 사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하나로 모았다는 의혹. 시행을 앞두고 있던 12개 구청의 결정이 이 회의장을 나서며 모두 같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무기계약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각 파트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각 구군별 다 했는데 부산시 전체가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다. 문제는 무기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던 구청도 담합 이후 연이어 절차를 번복했다는 사실. 현행 채용 방식 유지라는 결론은 8년 동안 고용 안정만을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잔인한 처사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을 이분들에게 맡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지금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 12월 31일은 한현미 간호사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시는 못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 장월선 할머니는 현미 씨를 가족보다 더한 존재로 여깁니다. 아이고, 딸내미가. 아이고야. 난 너랑 손님인 줄 알고. 아이고. 어머니 앉으세요. 벌써 7년째 이어온 인연. 집안의 온갖 걱정거리를 도맡으며 맏딸 같기만 했던 한현미 씨. 자신이 없는 동안 혹여나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차마 하지 못했던 이별 통보. 헤어질 때가 돼서야 털어놓습니다. 신발 신고. 제가 오늘 12월 30일이라서 마지막 방문이에요. 제가 이제 해고된 사람을 더 이상 못 오거든요. 왜 해고하노? 응? 아이고, 아니 못 오면 우리 누가 봐주노? 우리는 진짜 아무 데도 가서 일은 할 때도 없고 아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할 곳이 없잖아. 다시 복귀해 할머니를 돌봐드리겠다는 다짐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반고용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취약계층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구정 운영이 바로 서는 그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방문관리사가 하는 일은 건강관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쌓아온 어르신과의 정과 신뢰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을 텐데요. 숙련된 노하우에 인력을 두고 그때그때 사람을 바꾸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네, 현재 나머지 구청들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당장 한 달 이상의 인력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건강사고가 빈번한데요. 지금 당장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이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권리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셀카 요즘 많이들 찍으시죠? 이 셀카는 가장 개인적인 도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셀카를 통해서 일상 속 궁금했던 사회의 곳곳의 모습을 여러분의 제보를 받아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부산 나우의 야심찬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강 PD. 네. 하루에 CCTV에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요즘 CCTV가 많아지는 추세니까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찍히지 않을까요? 네, 식당이나 미용실, 백화점, 또 극장까지 이 CCTV가 없는 곳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뜻인데 과연 CCTV에 몇 번이나 찍히는지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과연 CCTV를 몇 개나 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나오자마자 이렇게 천장에 CCTV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데 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짜잔. 여기 하나 보이시죠? 네, 2개째입니다, 벌써.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가는데 의식하고 보니 CCTV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 집 나오기까지 총 6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벌써 6개요? 정말 많네요. 네, 전 이제 이른 새벽부터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지하철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지금 지하철역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도 CCTV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공공장소니까 CCTV가 아무래도 구석구석 많겠네요.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타러 내려가기 전 이 한 층을 다 둘러봤는데요. 한 10개는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 뭐 그냥 계속 저는 찍히고 있는 거네요.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CCTV에 이렇게 많이 찍히는 줄 몰랐습니다. 자, 사람들은 CCTV에 대해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기 위에 CCTV 보이세요? 네. 나가는 곳 위에? 네. 저기 혹시 CCTV 있는 줄 아셨나요? 아니 지금 가르쳐 주니까 그쵸? 아예 CCTV 보이네요. 네. CCTV 네. 저런 거 몰랐던 거 딱 발견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도민을 추적할 때 네. 그 인근에 있는 CCTV로 갖고 추적한다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는 네. CCTV가 참 필요하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CCTV가 여기 보면 되게 많거든요. CCTV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밤에는 네. 좀 안전할 것 같은데 네. 이제 한편으로는 좀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자, 안녕. 안녕. 네, 고맙습니다. 회사에는 또 CCTV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입구에 네, 보이시나요? 들어올 때부터 저를 찍고 있군요. 회사 정문부터 로비, 그리고 각 층 사무실마다 CCTV가 많더라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안 CCTV로 제 모습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자, 이게 제자리에 왔는데요. 지금 회사 들어오는 데만 해도 CCTV가 꽤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부산 시내에는 도대체 몇 개의 CCTV가 있을까요? 20만 대요?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는데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이 설치한 CCTV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식당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지금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식당에 보니까 여기 식당에도 지금 CCTV가 있거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2개 발견.
요즘 대부분 식당에서도 CCTV는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식당에 CCTV 처음에 개업하실 때 CCTV 다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아무래도 손님들 상황이라든지 이 보안 같은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CCTV가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CCTV는 따로 설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알아봤더니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건 CCTV가 있는 곳에는 안내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CCTV 안내판을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목적이나 관리자까지 명시를 해야 하는군요. 짜자잔!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사장님 맛있어요. 사장님 근데 이거 CCTV 안내 표지판은 여기 보면 따로 없나요? 네, 우리는 따로 없어요. 안내 표지판은 따로 없고요. 그럼 이거 CCTV는 관리는 어떻게 돼요? 관리요? 네. 그냥 네. 옛날부터 있어서 그냥 네. 그럼 CCTV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내용이 바로 CCTV 관리 위반입니다. 퇴근 후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가게들이 요즘 많으니까 CCTV도 많을 것 같네요. 진짜 사람 많다. 오랜만에 이런 데 오니까 좋네요. 괜히 대학생 때 생각도 나고 좀 놀고 싶은데 CCTV를 찾아야 한다니. 제가 하루 동안 CCTV를 찾아보니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가게들을 다니다 든 생각인데 만약 누군가가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정보가 담긴 CCTV 화면을 어딘가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소비 심리 분석가인 파커 언데일은 CCTV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CCTV가 저렇게도 이용될 수 있었네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CCTV에 평균 83회 찍힌다고 합니다. 사실상 길을 지날 때 9초마다 찍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하루에 20-30번 정도 찍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83회라니 좀 놀라운 수치입니다. 최연호 아나운서는 몇 번이나 찍혔나요? 네, 제가 정확히 96번 정도 찍혔습니다. 평균보다는 많은 수치죠. 네, 이 범죄 예방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CCTV입니다. CCTV가 없는 세상,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하지만 제 권리를 내준 이상 이 CCTV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습니까?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올해 취업을 목표로 삼았을 텐데요. 사실 부산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의 청년층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부산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팍팍한 도시로 변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새해에는 젊은이들의 숨통이 좀 트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서병수 부산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시민들과의 만남을 앞둔 서병수 시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나우 강민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채 PD입니다. 민채 네. 씨. 부산나우 1회 서병수 시장님 좀 뵙고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기분 어떠세요? 글쎄 시청에서 이제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하기 네. 때문에 좀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또 시민들이 시청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굳이 토크 콘서트를 하시나요? 바쁘신데. 소통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야기를 해야 서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끝까지 나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크 콘서트는 시청 로비에 자리를 마련해 열렸는데요. 버스기사, 대학생 등 시민 패널 4명과 100여 명의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서 시장에게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산시의 인구도 줄어들고 부산시의 일자리가 이제 가장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절대절명의 문제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와 관과 정치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일주하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다니자. 토크 콘서트는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서 시장은 일자리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토크 콘서트를 끝낸 서 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 가물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바쁘게 또 업무를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 잘 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통의 하나로 이렇게 저희가 집무실 한번 와봤어요. 좀 구경 좀 시켜주시죠. 지금 뭐 보고 계신 건 어떤 건지. 네, 이게 이번에 오늘 나온 건데요. 우리 부산의 지금 어떤 상황인가, GRDP가 어떤지, 국민 소득은 어떤지, 그래서 목표를 내년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책도 이렇게 있네요. 책도 좀 읽으시나요? 사실 책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전해주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책 읽을 시간이 잘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제목 좀 보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눈에 띄면 훑어보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 책은 좀 딱딱해 보이는데요, 시장님. 좀 좋아하는 장르가 따로 있으세요? 네. 어떤? 좀 많은 사람들은 아시는데 무협 소설 읽기를 좋아하죠. 무협 소설이요? 네. 특이한데 어떤 점 때문에 좋아하세요? 우리 일상생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꿈과 이렇게 희망은 저 높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협 소설을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초월적인 어떤 상상, 공상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 만족 같은 거. 지금 시장님 표정만 봐도 그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좀 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실이 제일 좋지 않나요? 네, 좋네요. 비서실도 제일 좋고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십니다. 직장에서 나는 좀 이런 상사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이 제대로 되어가면서 동료간이라든가 아니면 부하 직원들하고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카메라 있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카메라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안 가는데. 아직까지 한 6개월 동안 편안한 대화를 위해 시청 안에 있는 실내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반년 되셨어요. 적응 좀 되셨나요? 하고 싶어 했고 하고자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적응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해왔다라고 자부를 하고 시장 해야 막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정도 조금 더 노력하고 더 하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사실 국회의원 사무총장은 직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혼자서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같은 동료 의원들이 있고,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360만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혼자서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부담감이 크시죠. 그런 데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고. 그 일정도 빡빡하고 힘드실 텐데 그 부산에 일자리 20만 개를 약속하셨어요. 가능한가요? 요즘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민들의 염원을 제가 이제 제 목표로 삼은 거죠. 그런 R&D나 기업 유치나 이런 걸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의 인생의 이력을 보면 실패의 경험이 없으세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청년들의 어떤 고통에 공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패의 경험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수도 있고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순탄하게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실제로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한 3년 동안은 그냥 방황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그걸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약간 부산 사나이의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길 좀 기피하시나 봐요. 글쎄,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정치 인생이 몇 년이나 되신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는 2000년도 1월 25일 날 있었던 이제 해운대 구청장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그런 선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면 한 14년, 15년 정도. 15년이면 정말 짧지 않은 이력인데. 짧지 않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난 시장 선거 때요. 그 인생 경력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를 잘 몰랐다고 할까요? 제가 저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상당히 반성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케팅,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님이 꿈꾸는 부산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꿈꾸는 부산은 딱 하나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부산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직해서 또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도시 부산 만드는 거, 그게 꿈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시정 펼치시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병수 부산시장 하면 뉴스에서 늘 보던 그 딱딱한 모습만 떠올랐는데 이렇게 강 PD와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좀 친근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강 PD, 인터뷰 내내 이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부산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서 시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분야에 힘을 쏟겠다 같은 청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져서 활기 넘치는 부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나우, 다음 주에도 발빠른 부산 이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